네, 6.1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자의 정책 공약과 인물의 경쟁력을 검증해보는 대담 시간 진행을 맡은 김상기입니다. 오늘은 충남도지사직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예비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줄 TJB 기획팀장 이지환입니다. 네, 이주환입니다. 오늘 후보자께는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우리 도민 유권자 여러분께는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후보님. 예. 네, 안녕하세요. 황명선입니다. 그 충남도지사에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고 예비 후보에도 등록하시고 열심히 뛰고 계신데 오늘 이전에 나오셨으니까 출마의 변을 여쭤보려고 했으나 네. 무엇보다 이 짧은 시간에도 그 본인의 그 PR을 좀 해보시는 시간을 오히려 드리는 게 우리 그 황 후보님께는 더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한 1분 정도 한번 PR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우리 김 국장님께서 이렇게 배려의 정신이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황명선입니다.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지난주에 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논산시장으로서 12년 동안 삼선에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삼선의 영광스러운 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에 사임을 하고요. 지금 충청남도 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열심히 저를 알리고 지금 제 직업은 지금 무직인데요. 도지사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의 삼선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데 헌신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12만 우리 논산에서 또 충남의 회장으로 또 228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대표하는 또 대표회장으로서 50대 중반의 저를 228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대표회장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그동안 32년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나 지방양 일괄법 그리고 뭐니 해도 중앙에 돈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그동안 아주 우리는 목말라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해소하고 만들어내라고 저를 이제 회장으로 선택을 해주셔서요. 제가 논산시장 삼선의 그 역량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표회장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이 자치분권의 헌신적인 저의 열정과 노력을 갖고 이제는 충남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충남도를 대한민국의 당당한 중심으로 우뚝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각오로 젊고 유능한 그리고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세일즈 도지사 저 황명선을 꼭 좀 구직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선택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역시 황명선 후보님이십니다. 1분 정도 짧고 굵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워낙 PR할 게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아니 괜찮습니다. 황 후보님의 프로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한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벌써. 그래도 좀 아니,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 역할도 좀 남겨 두셔야죠. 제가요 배려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예. 자, 황 후보님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30초 후보자 소개. 나는 이런 일꾼이다. 시작합니다. 성명 황명선. 1966년 9월생. 주소 충남 논산시. 직업 건양대 석좌교수. 학력 국민대 토목환경공학과. 국민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박사. 경력 제6대 서울특별시 의원.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공공경영연구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제37, 8, 9대 논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자치분권 특보단장, 전국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선거 이력 2002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당선, 2006년 논산시장 3위로 미끄러지셨고
이후 2010년, 14년, 18년 논산시장 3회 연속 당선. 정과는 없고요. 도지사 출마 선언 3월 30일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쭉 이력을 들어보니까 참 이 정치 쪽에 특화되신 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30대 젊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 정치가 꿈이셨나요? 아, 어렸을 때 다 물어보면 다 대통령이 꿈이라고 했는데 저도 대통령이 꿈이었나? 잠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새정치 새천년민주당 90년도 중반에 당의 당직자로서 전 있었고요. 서울시당 사무처장 그리고 당의 부대변인 하면서 서울시 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2002년도에 하고 그렇게 하고 줄곧 이곳 정치 생활을 전 하게 됐죠. 사실은 그 과거에 그런 이력도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 또 이력을 하나 추가하셨잖아요. 리틀. 네. 이재명. 요즘 핫하죠. 아주 핫하죠. 예. 네. 요즘에 20만 명의 그 팬도 오늘 2장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세요? 이재명 후보가 또 후보 낙선하고 나서 대통령 낙선하고 나서 20만 명의 그 많은 국민들이 또 팬들이 이렇게 가입을 했대요. 이례적인 현상이.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서 그 자기네 그 팬카페에 그 이름을 이제 이장이라고 해놓고 이장을 누구로 할 거냐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서 이재명 후보도 뭐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오늘 들었는데요. 본인 자랑을 하라니까 왜 이재명 전 이재명 후보 얘기를 자꾸만 하세요? 리틀 누구? 리틀 이재명. 참 그거를 본인의 입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뭐 여의도나 뭐 다른 분들이 이재명 후보님이나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충남 이재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주 제가 기자회견 할 때 국회에서 뭐 정성호 의원도 왔었고 뭐 우원식 의원 이런 분들이 함께 같이 했는데 이재명이 이제 좌장들이었죠. 와서 충남의 이재명은 황명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력만 얘기하다가 끝나겠습니다. 뭐 말씀이 끝이 없으셔서 우리 공약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약 진행해 주세요. 공약이 제일 우리 충남 유권자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5가지 핵심 공약을 먼저 받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차트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 대한민국 중심 당당한 충남. 네. 거의 슬로건처럼 돼 있는데 우리 충남은요.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죠. 늘 대한민국 중심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심다운 대한민국의 충청남도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충남은 우리 그 행정 수도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대 정신에 함께 헌신해 왔던 곳이 바로 우리 충남입니다. 그래서 연기군 2개, 공주에 2개면 그러나 결국은 이후에 보니 충남도의 면적과 땅과 인구는 사람은 내어주고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이 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 행정수도를 만드는데 국가에 헌신을 해왔고 우리 충남과 충남도민들은 실질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죠. 대한민국의 그런데 늘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의 충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제가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즌 2의 공공기관 이전 2, 공공기관 시즌 1에 못 왔던 것까지 이제 우리 충남에 와서 충남이 대한민국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내야 되겠다. 제가 뭐예요?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 당당한 충남. 당당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굳이 당당 이 단어를 쓰시는 의미가 또 나름대로 있지 않나요? 우리 충남 도민들은 항상 울고 닫습니다. 시대 정신에 항상 부합하고 배려도 하고 했는데요. 그동안 여기 당당에 함축된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우리 소외되어 왔던 홀대받아왔던 충남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중심에 우뚝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지혜를 모아내겠다. 그리고 그 앞에 제가 헌신하겠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공약을 보겠습니다. 균형 발전하는 충남. 요거는 충남 내의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정책이 정말 중요하죠.
17개 시도로 돼 있는데 17개 시도 서울이나 경기도만 잘 살았을 테나요? 다 잘 살아야죠. 우리 충남도 마찬가지예요. 예. 충남도 15개 시군이 돼 있는데 천안 아산부터 시작해서 우리 금산, 계룡, 논산, 서천, 청양, 부역, 공주 그리고 서산, 태안, 당진 모든 우리 그 보령 모든 우리 15개 시군이 골고루 다 차별받지 않고 잘 사는 균형 발전하는 충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도민들을 만났어요. 우리 15개 시군에 충남에서 우리 홀대 받습니다. 황 후보님 이렇게 홀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애들이 아이가 첫째 아이부터 15째 막내까지 있어도 다 인구가 적고 다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다 이렇게 손가락 물면은 다 아픕니다. 우리 아프지 않도록 다 똑같이 골고루 차별받지 않는 그런 시군 또 시군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바로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그런 이제 도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균형 발전하는 15개 시군이 골고루 균형 발전하는 그리고 15개 시군에 우리 도민들이 시군민들이 계십니다만은 어디는 도시의 기능이 있고 어디에는 농어촌의 기능이 있는 도시도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충남 도민으로서 어느 도시에 살더라도 내 삶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육과 문화나 평생학습이나 의료 건강 차별받지 않도록 균형 발전하는 충남 만들겠다. 저 황명선이가 앞장서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시장을 이렇게 쭉 오래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천안 아산에 비해서 또 수혜 받으셨잖아요. 그거를 이번 도정에 만약에 진출하시면 좀 그런 부분들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천안 아산에 이제 소외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천안 아산은 천안 아산 나름대로의 도시로서의 예. 특성화를 갖고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게 균형 발전의 기본적인 그리고 논리니까. 또 예를 들면 서천과 보령은 이 그 어촌과 그리고 관광 그리고 금강 하구뚝과 관련돼서 굉장히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혁신적인 그냥 금강 하구뚝 개방을 통해서 금강도 살리고 이 관광 산업도 발전시키고 각각의 시군마다 도시의 기능, 농어촌의 기능의 특성에 맞게끔 도민들의 삶에도 차별이 받지 않고 살짝 제가 이 대립 개념을 쓰려고 했더니 바로 거기서 벗어나셔서 대립이 돼서는 안 된다. 각각의 특성화를 균형해야 시켜서 되고 발전해야 균형 된다. 발전해야 된다. 안 넘어오세요. 고수야. 고수십니다. 네. 다음 가시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직업은 무직입니다. 시장을 사임하고 났기 때문에 현재 무직인데요. 지금 제 직업란에는 도시. 충남도지사 구직 중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민 와중에도 여러분, 저 진행 본능이 있으셔서 끝까지 본인 PR을 하고 계십니다. 도민 여러분 세 저는 번째 공약 구직해 진행해야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직 이력서가 지금 세 번째 이력서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기 끝 알아요. 도시. 네, 충남형 자치분권 도시. 예. 아, 여기 충남형 자치분권 도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은 이 지방자치, 자치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이 시대 정신인데요. 아까 두 번째 균형 발전했고 지금은 자치분권인데 자치 스스로 이제는 중앙 정부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도나 시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치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분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저희 논산시 같은 경우 논산시라는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시민들한테, 주권자인 시민들한테 더 밑으로 환원하면 환원할수록 우리 시민들의 삶은 더 좋아집니다. 더 참여가 네,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충남형 자치분권 도시 여기의 핵심은 우리 도민들이 충청남도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충남에 논산에 이런 거예요. 우리 논산은 15개 읍면동으로 돼 있는데 읍면농장을 우리 시민들이 선출합니다. 읍면농장을 시민들이 선출해요. 모든 읍면농장을. 대한민국 최초예요. 그렇죠. 제가 시장인데 제 인사 권한을 왜 다른 사람에게. 왜 시민들이 왜 선출할 수 있도록 했겠어요? 근데 거꾸로 보면 이 읍면농장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사권자인 시장의 눈을 보면 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 제 눈을 보고 시장님 저
취합농장 보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도를 시민들한테 환원하니까 시민들 읍면동장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디 가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주민들한테 잘해야죠.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열심히 하랍니다. 저 좀 선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눈을 보고 일하는 이 읍면동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논산에서 실험한 거를 예. 충남으로 가져가겠다. 제가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제 서운한데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분도 당선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운한데 한편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치와 분권, 지방자치의 핵심이 뭐예요? 주민 주권의 시대거든요. 야, 저는 선출직 공직자고 읍면농장들은 사무관급 이상인데 그렇죠. 네. 이 우리 공직자들이 인사권자인 시장과 군수의 눈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의 눈을 바라보고 일을 할 때 이게 진정한 네, 이미 한번 지방자치 그냥 해보셨기 때문에 자치분권 아니겠어요? 확산시키는 건 큰 문제가 안 되겠네요.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충남을 시민, 도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 중심의 도시로 굉장히 만들겠다.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렇지 이미 한번 시행을 해보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니, 같습니다. 우리 충남에요. 우리 논산에서 벌써 시행해서 오래전에 4년 전부터 지금 시행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다음 한번 보시죠. 충남지사직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황명선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네 번째 감염됐습니다, 이력서. 지금. 이전 네. 불공정과 양극화 없는 충남. 네. 불공정과 양극화가 없는 충남. 이 내용은 우리 충남 도민이면 도민으로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건강하든 몸이 불편하든 우리 도민으로서 또 나이가 적든 연세가 많으시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한 충청남도 이게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지도자의 몫입니다. 지도자가 공정하지 못하면 그 조직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시민과 도민들은 인사 때 어떤 이야기를 해요? 능력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진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의적 판단 갖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불공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충남도민 세대별, 계층별, 부분별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공정한 우리 충청남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현재 불공정과 양극화가 좀 있다는 얘기네요. 충남에. 어느 도시나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양극화는 그것도 세대별, 그리고 계층별, 부분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그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논산에 동고동락 공동체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사람에 대한 가치죠. 정치의 영역이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치의 근본적인 것은 결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든 국회의원을 뽑든 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뽑든 간에 이 4년 5년의 기간 동안의 이 시기를 권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후보님께서는 자치로 돌려주고 예. 불공정이 없게 만들어주고 양극화가 없게 만들어주면서 다 주겠다. 그렇죠.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렇죠. 없는 충남을 만든다. 제가 저기 도지사가 돼서 주겠다 하는 것도요. 제가 그조차도 갑에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220만 도민들이 도지사로 선택을 하면은요. 제가 을이 돼야죠. 도민들이 갑이 되고 우리 도민들한테 제가 그 4년 동안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고 불공정하지 않고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권한을 위임받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섯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행복한 충남. 자화자찬의 예. 좋은 공약이다. 국가나 정부 역할 제일 중요한 게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에요. 그런데 서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대한민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가 있는데 정말 누구나 다 똑같이 행복할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논산시장 하면서 고민이 컸어요. 야, 우리는 시내 기능, 도시의 기능도 있지만 대부분 면 단위에
다 농업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어떤 이야기했냐면 우리 딸기 유명하잖아요. 예. 딸기 따고 하우스 끝나고 저녁 6시 끝나고 우리 거기서 일하는 그 50대 그 주부예요. 시장님. 시장님한테 항의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긴장했죠. 시장님 보고 우리의 일꾼으로 뽑았는데 시장님 보고 우리가 농사 대신 져달라고는 안 합니다. 그렇죠. 제가 농사 대신 져드릴 수 없죠. 그러나 농업 정책에 기술도 대해서 없으시잖아요. 농사 기술도 없으시죠. 아니 그러나 저기 그 맛은 어떤 게 좋은가 제가 잘 선별은 해요. 그런데 또 잘 팔기도 해요. 또 동남아가 그쵸. 가서 제가 세일즈 시장이라고 러시아도 쇼핑을- 갔었잖아요. 딸기 러시아 가서 말 좀 쳐가지고요. 그거 아주 대박 터뜨렸어요. 기억납니다. 그때 갔던 사람이 TJB의 김성민 기자님. 예, 맞습니다. TJB에서 그 같이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그 세일즈 프로모션 했던 여기 지금 이제 하여튼 그 얘기하지 마시고 항의 네. 내용은 아, 뭐예요? 50대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시장님, 우리도 세금 냅니다. 근데 우리가 일꾼을 뽑아놓으면 늘 길 놓고 건물 짓는 것만 해요. 내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시장님은 내 삶이 내가 젊은 시장, 그러니까 40대 44살에 황명선 시장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래도 청년의 시장이 뭔가 혁신적으로 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했어요. 내 삶이 좀 좋아지게 황명선을 뽑으니까 내 삶이 달라지더라. 내 아이의 삶이 변화가 있더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했더니 논산에 공원 없는데 공원 만들어 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미안했어요. 두 번째, 논산에 도서관이 없는데 이 도서관이 없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시립 도서관. 그렇죠. 미안했어요. 그리고 왜 서울 예술의 전당에 왜 아이들 손잡고 주말에 가야 돼요? 그렇죠. 문화적인 우리 문화 혜택 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방탄, EXID, 옴무 치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원하는 가수. 우리도 이문세, 이승철, 그렇죠. 응? 보고 싶죠. 가서. 이은미, 그다음에 저기 조수미 이렇게 우리도 우리가 찾고 싶은 그런 문화적 삶이 필요한데 저녁에 있는 삶이 필요한데 세금 내는데 농촌에 산다고 해서 왜 우리들은 왜 그렇게 차별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연도 많이. 그거 맞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느 도시에 살더라도 내 삶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 문화, 평생학습, 건강할 수 있는 의료체계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우리 충청남도 도민 여러분들이 15개 시군의 도시의 기능도 있고 농어촌의 기능도 있지만 우리 도민들의 저녁 있는 삶을 우리가 책임져야죠. 그 앞에 공약 5개 중에 1, 2, 3, 4의 결정판이 5번. 네. 더 나은 삶. 네.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이 결론적으로 네. 5번으로 가겠다. 네. 이런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렇죠. 공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OX 퀴즈 한번 저희들이 부모님 이쪽으로 외치시고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OX로 알아보는 후보자의 가치관. 나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본다 시간입니다. 몸풀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드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요. 내 별명이 리틀 이재명이지만 외모로 보면 내가 낫다. 하나, 둘, 셋. 순발력은 좋으시구나. 근데 답은- 과연 답은 이건 듣지 충남 않겠습니다. 충남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저기 도민 여러분, 제가 이재명 후보보다 얼굴이 훨 낫죠.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보시죠.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유치 지역 간 갈등과 노동조합의 반발이 있어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어우, 하나 둘 셋을 외치기 전에 오를 드셨어요. 네, 그만큼 공공기관 이전을 빨리 서둘러서 국가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해야 된다 얘기죠. 지금 중요하다. 시즌 2가 지금 아직도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렇죠. 항상 뭐 우리 논산에 국방대학교 있습니다. 공공기관 시즌 1 할 때 가장 늦게 왔던 게 국방대학교거든요. 예. 뭐 그래서 저기 그 수색 가서 막 데모도 예, 하고 막 예, 그랬었던 기억도 있는데 머리도 깎고 예, 예. 우리 시민 많은 분들이 막 투쟁도 했는데 국가는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 시대 정신을 갖고 이렇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어디로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지면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결국은 많은 시간 동안 갈등이 생기고 어찌 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시에서 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적 여건이나 네, 교육적 맞습니다. 여건이 예, 예. 그래서 그냥 안 오고 내려오는 싶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적인 측면에서 딱 결정이 됐으면 신속하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육사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육사요. 육사는 이슈만 된 거죠. 육사는 실질적으로 아직 국방부에서는 계획이 없었어요. 다만 지난 서울시에서 부동산 주택 가격이 높게 예. 인상되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울에 뭐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땅들이 없다 이 육사와 보니까. 태릉 골프장 그 노원구에 있는 데죠. 저도 서울에 살 때 전 이 그쪽 노원구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국방부에서는 이제 뭐 육사는 건들지 않고 태릉 골프장 정도에서 만세대 정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니까 육사까지 더불어서 이슈가 된 거죠. 근데 혹시 도지사가 되신다면 육사 이전 문제 어떻게 한번 제가요. 네. 제가 육사 추진위원장으로서 저기 제 공약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공약이었고 제가 잘 물어봐드린 거네. 예, 공약이었고 이거 지금 이제 국방부가 제대로 그 기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지사 되면 마무리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 그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육사를 포함하는 걸로. 아유, 무려 육사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논산, 계룡 이쪽 벨트는 우리 국방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네. 혁신 클러스터가 뭐겠어요? 그냥 한 집약화를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국방산업단지까지 지금 네. 문재인 정부에 픽스가 됐잖아요. 여기에 이 국가국방산업단지가 올라고 하면 집약화 시켜가지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군에 납품하는 그런 시험센터 있잖아요. 그런 연구소, 그런 그게 공공기관이겠죠. 그거와 관련된 이제 방위산업들, 모든 것들이 한 군데로 다 모여야 된다. 교육과 산업과 연구기관들이 함께 있어야 이 시너지 시너지 효과 그게 네. 결국은 국방력 강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사뿐만 아니라 국방과 관련된 공공 연구 교육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네, 모으겠다. 알겠습니다. 다음 관련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클러스터 얘기를 하셨으니까 세종, 대전, 충남북을 아우르는 메가시티 건설은 필요하다. 네. 필요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 그 경제 체제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좀 메가시티라고 부울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됐는데 우리 충청권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메가시티가 반드시 필요하죠. 다만 메가시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역 측면에서는 메가시티라는 이렇게 큰 틀 속에서 우리가 묶어내야 되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메가시티가 또 큰 도시만 참여하는 오히려 해당 충청남도를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서 인구 소멸 위기, 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맞는 도시가 오히려 쭉 빨리는 이런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경쟁력, 경제적 측면에서의 메가시티로 가야 되는 이 시대 정신은 맞지만 그러나 지방 소멸 위기에 맞는 그런 도시에 대한 대안과 대응책을 반드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경제력 있는 도시로만 몰릴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그 대전, 충남, 세종, 뭐 충북 이런 데들이 각각 자기들에게 훨씬 더 좋은 그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이나 보이지 않는 갈등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 충청도 양반이니까 지혜롭게 잘 풀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해결해도 우리가 배려 정신이 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배려해서 저기- 다 양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충남지사께서? 제가요. 양보하면 아니야. 도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요. 저기 논산시장 할 때 충청 기호유교 문화권 사업을 제가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논산이 저기 뭐 도남성을 중심으로 충청 기호유교 문화권의 본산이잖아요. 저 시장 되고 나서 시장 되기 전에는 충청 유교 문화권 사업 계속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저 후보님은 조금만 틈을 들이면 본인이 하신 얘기를
아주 그냥 아니, 속속히 피아를 파고들어서 아주 이 피아를 이 하시는데 짧은 시간에 해왔던 아. 내용 좀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걸 또 다음 또 못하게. 우리 OX를 해야 되기 또 때문에 저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청 늘 유교 문화원이 조심해야 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지방 소멸 얘기하셨는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규제와 예산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잠깐만 다시.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예. 규제와 예산을 늘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 둘, 셋. 드세요. 생각 좀 하나, 아니 둘. 잠깐. 아니 생각을 이거는 자, 바로 그러면 좀 어려운데 제가 바꿔서 할게요. 이거 굉장히 지방 소령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 규제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OX. 다시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규제와 예산이 서로 조금 상반되는 게 이것은 가운데 없어요. 그러면 황 후보님답지 않게 가운데 아니 이건 뭐냐면 네. 정말 이것은 토론이 필요해요. 그 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규제와 예산을 늘려야 한다. 늘려야 된다. 예를 들면 규제 같은 거는 규제와 예산 확대가 이게 서로 이게 언밸런스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진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 둘 다 똥을뱅이 하면은 찬성하는 거 규제를 마치 늘려야 되는 이렇게 것처럼 하면은 보고. 이 질문 자체가 명쾌하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저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기획팀장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걸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면 차라리 그럼 저 OX 8번으로 하죠. 자, 자, 8번. 8번 가겠습니다. 저기 지방 소멸될 지역에 예산을 늘리자. 그건 플러스지. 그건 문제 용이잖아요. 예산은 늘리자는 오고. 오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큰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서 여기를 키운다. 이거는.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큰 지역은 큰 나름대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알겠습니다. 부족한 곳은 부족한 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자, 다음 OX 질문 가겠습니다. 여기에도 좀 아주 함정이었어요. 네. 안 넘어오시네. 그 도지사로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직 사회가 원활히 기능하려면 자율성보다는 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나, 둘, 셋. X. X. 이게 이제 이것도 상반되는 내용인데 공직자들한테 이제는 예전 공직자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땅 퇴근하는 이런 시대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 일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우리 도민들의 더 삶을 위해서 내가 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좀 길어지면 요즘에 6시에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가보면 제가 논산시장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막 7시 반에 나와요. 그리고 8시, 9시, 10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시장 되기 전에는 9시부터 그냥 6시까지만 저 철밥통이구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공직자들한테 자치권,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돼요. 요즘에 아주 유능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도지사는 지도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면 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잘할 수 있도록 도지사는 직원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도록 길을 깔아주고. 그렇죠. 그게 이 바로 든든한 플랫폼의 역할만 해주시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냥 잘합니다.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지장, 덕장, 용장. 본인은 셋 중에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장, 덕장, 용장. 이거 드는 거 이거 아니세요? 셋 중에. 세 개 다 갖고 있어요. 안 돼. 잘 욕심은 그 중에 부리지 하나. 마시고. 그러다가 본전도 못 건져요. 셋 중에 하나. 덕장이죠. 덕장. 황태 덕장. 죄송합니다. 아직 왜냐하면 덕장 되고 싶은 거죠. 아. 왜냐하면 일을 하더라도 막 이게 토론하면 서로 이렇게 상처 입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기 주장이 틀리면 그럴 때 또 잘 분위기 이끌어서. 그렇죠. 예. 그 말씀하신 지금까지 얘기한 그 흐름과 관련해서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돌려주고 그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좀 네. 여쭙게 왜냐하면 지역 경제와 관련된 얘기, 이제 경제 활성화 관련된 얘기들이 좀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도민들이 좀 힘들다, 삶이 어렵다 이러면서 사실 경제가 좀 활성화되기를 원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책이 있어요? 딸기 많이 파는 거 말고요. 결국은 국가나 정부 역할에 건강하게 경제적인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그다음에 투기, 주택 이쪽에 집중돼 있고 금융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들이 많이 성장이 돼야 되죠. 그래야 일자리도 그쵸? 많이 만들어내고 하죠. 특히 이제 우리 충남은 또 농어촌 지역이 바다를 끼고 있고 산촌을 끼고 있어서 또 하우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들을 기업들을 더욱더 유치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지금처럼 각각의 천안과 아산은 이제 첨단 산업,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에 대한 보완, 네. 그리고 그 당진서산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이나 대기업 많은 기업들이 왔는데 이제는 탄소 중립 도시로서 충남이 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와 연관돼 있는 그런 산업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아까 그 그리고-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하고 같으네요. 그렇죠. 지역마다 자기에게 예. 어울리는 예. 그런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경제를 좀 맞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단순한 그 금전적 지원 이런 거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기본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자는 취지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농어촌 지역이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농어촌이 이 분홍의 꿈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좋은 고품질의 농어촌을 그렇죠. 생산할 수 있는 이 기반 여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농어민들에 대한 학습과 역량들은 지금 센터를 통해서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제 그렇게 내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그렇죠. 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논산에 딸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포화 상태, 그쵸. 전국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시장을 개척하지 그쵸.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시장 시절에 뭐 베트남, 뭐 태국, 말레이시아 3일 동안에 3개국을 갔던 그리고 2박 3일 동안에 또 베트남하고 또 기타 다른 대만을 갔던 이런 기억도 있거든요. 가서 이제 우리 농민 대표들과 함께 이제 협약 체결하고 뭐 200억 달러 뭐 유치. 그래서 그 이제는 시장을 해외로 좀 눈을 돌려서. 이게 바로 이제 세일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딸기는 말고라고 말씀드린 게 이미 딸기에 관해서는 거의 달인의 수준에 뭐 올라오셨잖아요. 딸기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품목 첨가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농어민들에 대한 이 소득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 해외까지 이렇게 수출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개선해서 분홍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저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에 기반된 자치단체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도지사로 갔을 때 그런 분들의 아픔이나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또 감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네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그렇게 타겟팅해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좀 여기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구직을 하시려면 결국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구직을 하려면 경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경선 어떻게 전략 있으십니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우리 도민분들한테 어떻게 구직 활동을 해야 되나. 예.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해왔던 12년 동안의 제 이 진정성, 열정, 그리고 해왔던 실정, 없죠. 이걸 어떻게 알리지?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 황명선 시장, 인구 10만 도시에서 40대 중반의 시장에 대해서 지금 3선을 했다며 그럼 50대 중반밖에 안 됐네. 그만두기 쉽지 않네. 아직 나이가 좋네. 그런데 50대 중반인데 3선 했어? 이렇게 벌써 의아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3선 시장이 많지 그쵸, 않으니까. 그리고 충남의 시장군수 회장이나 또 대한민국의 시장군수 228명의 회장이라고 하면 또 놀랍니다. 그거 어떻게 해서 경선했어? 예, 저기
틈새 PR을 조금만 좀 자제해 주세요. 이 본인의 말씀보다 PR이 더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 해왔던 이제 예. 제 시정의 성과와 내용들을 실적으로 좀 예. 어떻게 내놓고 우리 도민들한테 저는 세일즈 시장이었습니다. 청렴 대상을 받은 청렴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1등 시장이었습니다. 1등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책을 늘 최초로 만들어내는 정책 제조기라는 정책 대상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아니 다 알고 도민들한테 계세요. 도민들이 다 해야 알고 되나. 계세요. 저 빨리 진행을 위해서 우리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행시 코너 우리 이전 팀장님 좀 진행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임팩트 있게 후보님의 성함 세 글자로 이 220만 면접관님들께 그 임팩트 있게 그 각오를 이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그리고 충남지사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제 준비해 오셨죠? 안 하셨어요? 뭐 안 해왔습니다. 그냥 뭐 예. 즉석에서 즉석에서. 여쭈는데 제 진정성 있는 얘기가 더 제가 좋죠.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황. 지금 그러니까 제 그 삼행시입니다. 삼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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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황. 황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요거부터 황당한데? 명. 명쾌한 사람이고요. 분명하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 선거에 나섰습니다. 도지사 구직 중인데요. 선거에 나오면 꼭 우리 도민 여러분 저를 꼭 선택해서 도지사 직업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 센스 넘치는. 진짜 그 좋습니다. 와닿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 두 글자 한번 다시 하시죠. 예. 오늘의 가장 임팩트요. 구직으로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요거는 준비 안 하셨죠? 그지? 구직. 네, 구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시간은 조금 드리겠는데 네. 왜냐하면 황명선은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의 키워드 오늘 저 사실 후보님의 키워드는 구직입니다. 제가. 굳이. 예, 오늘 키워드는 거의 구직이에요. 왜냐하면 구직에 이번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구직을 하려면은 1차 시험도 봐야 되고 2차 면접도 봐야 되고 하는 과정들을 지금 쭉 가시는데 앞길이 멀어요. 지금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시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되셨으면 얘기하세요. 아이 그냥 하세요. 하실래요? 예. 저 구직 중인 우리 저 황명선 후보님 저 이행시 하겠습니다. 구직하러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네. 집사람도 있고 애들 대학생 둘도 있고 그러나 돈보다는 제 열정과 진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직업, 직장. 제 직장은 충남도지사입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오늘 저 모시기를 잘했어요. 오늘의 키워드는 황명선은 구직 중. 그런데 아예 아까 뭐 저기 이야기하면서 구직했는데 뭐 집사람 애들 둘이 있는데 네. 괜히 무슨 저기 생활형 도지사 시켜달라는 것 괜찮습니다. 같아가지고 이게 오히려 그 저 충남 도민들에게는 진정성 왜냐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잖아요. 진정성 있게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진정이 통했지. 야, 이거 다 통할 것 같아요. 저기 꼭 도지사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열정도 있고요, 진정성도 알겠습니다. 있고요. 구직 활동에 성공을 하시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주 즐거운 토론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구직 활동에 좀 더 박차를 가하셔서 1차 시험, 2차 시험 잘 통과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네. 예, 오늘 그 대담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오늘 그 황명선 예비 후보님과 함께했던 이 시간이 충남 도민 여러분들에게 그 6.1 지방선거에 있어서 판단을 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선거구, 다른 후보와 함께 다시 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